자,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업무로 인한 행위가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바로 의사의 치료행위. 자,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메스로 배를 가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칼로 사람, 일반인이 칼로 사람 배를 가르면 이건 중상해지만 의사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치료 행위로서 했으니까 이거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번째 줄 중간, 저 앞에서 본 거죠. 면허 있는 의사건 면허 없는 의사건 뭐 면허 없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일단 뭐 상해죄는 안 돼. 왜? 나름 치료한답시고 한 거니까 상해죄는 안 되지만, 그 대신 뭐 무면허 돌팔이 의료법 위반죄는 되겠죠. 그러나 상해죄는 안 돼. 그러다가 다치면 또 뭐야? 업무상 과실치상 됩니다. 그때 다치면 그게 바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 거예요. 상해죄는 안 돼. 바로 밑에 판례가 의사가 인공 분만기인 시악션을 사용하면서, 추측컨대 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연분만할 때 애가 잘 안 나올 때 애를 이제 좀 잡아당기는 기구, 그걸 이제 세게 잡아당기면 뭐가 되는 거야? 잘못하면 조금 다치겠지. 그걸 무리하게 거칠게 사용하다가 뭐 약간 상해를 입혔다면 이걸 상해죄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나오면 애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면 산모가 죽으니까 조금 당겨야지. 안 당길 거면 뭐하러 사용하나?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거 뭐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안락사인데, 이 안락사란 죽음에 직면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뭐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게 인간의 그 숙제인데, 과연 말기 암 환자가 1년 동안 고통스럽게 고통을 앓다가 죽는 게 낫겠냐? 암 고통이 시작될 때쯤 뭐 조용히 떠나는 게, 편하게 떠나는 게 더 낫겠나? 나이가 점점 들어서는 뭐 조용히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1년 동안 그 죽도록 고통스럽게 자식들 신세 지면서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죽을 거. 조용히 그냥 본격적인 암이 시작될 때 조용히 떠나는 게 뭐 자기도 편하지. 고통 속에서 1년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일정한 경우에 뭐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 기억, 환자가 불치의 질병이어야 돼. 치료가 가능하다면 안락사는 안 됩니다. 우리 저 앞에서 봤던 뭐 보람의 병원 사건이 안락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뭐야? 그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는 그 환자가 뇌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였거든. 불치병이 아니었거든. 또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뭐 사기가 임박했어야 돼. 암 걸렸다고 해서 지금 멀쩡한, 암 걸리고도 한동안은 뭐 활동하잖아. 그러다가 또 완치되는 사람도 있어. 암 걸렸다고 그냥 팍 죽여버리면 그건 안락사가 아니지. 암에 걸렸더라도 불치의 질병이고 서서히 죽을 때가 이제 다 됐을 때 사기가 임박해야 되고, 그 다음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극심해야 돼. 사법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 안락사의 요건이 아닌 걸 골라라. 정신적 고통은 사람마다 달라. 10,000원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뭐 죽도록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처럼 그 100원 단위 10원짜리 고돌이 치다가 그래봐야 몇백 원이거든. 그거 몇백 원 일면 완전히 뚜껑 열리고 뭐 그러니까 그 농약도 타고 그런 거 아니야? 그까지 몇백 원에 하물며 10,000원을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 사람마다 정신적 고통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고려사항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이어야 되고, 그 다음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해줘야 되고, 환자의 진지한 부탁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의사가 해야 되며 아무리 의사라도 뭐
안락사를 시킬 때는 편안하게 안락사를 해야지 환자를 목을 매단든가 뭐 목을 찌른다든가 이렇게 안락사를 할 수는 없어요.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바로 뭐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안락사를 해야죠. 그 다음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변호사의 변론행위가 바로 뭐 소위 A가 우리 그 기른정 편승엽 사건, 편승엽 기른정 사건에서 알아요, 여러분들? 편승엽이가 기른정 알죠? 암으로 죽은 가수인데 죽기 전에 둘이 결혼을 했어. 그때 뭐 TV에 막 나왔어요. 암까지 사랑한다 어쩐다 뭐 개소리 하더만 이 인간이 뭐 결혼한 뒤로는 소위 말하는 뭐 쇼윈도우 부부라나 뭐 부부인 척만 하고 기른정이 카페에다가 편승엽이 저지른 이 만행을 쫙 씁니다. 한 달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2, 3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아니 암까지 사랑한다는 부인이 암을 앓고 있는데 한 달에 2, 3일 들어오는 게 그게 남편이야? 더군다나 기른정처럼 예쁘고 뭐 돈도 많이 벌면 돈 안 벌어도 돼. 얘 돈 많아. 그냥 둘이서 어디 가서 저기 시골 산에 가서 공기 맑은 공기 쐬면서 인스턴트 안 먹고 현미밥 먹고 하면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 말기암 환자인데도 살아나더라고. 그런 짓을 못할 망정 한 달에 2, 3일 들어오고 뭐 이 인간이 끌고 다니는 집차 세금까지 이 기른정이 다 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페에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또 뭐야 광팬들이 편승엽이한테 전화 걸고 난리를 한 거지. 나쁜 새끼 뭐 은정이 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아. 그래서 편승엽이가 아니 팬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 이걸 기른정 카페에 갔더니 뭐 그냥 적나라하게 다 풀어놓은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명예훼손죄야. 그래서 이 편승엽이가 기른정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자, 지금 기른정 변호인이 기른정을 변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일단 명예훼손죄는 피할 수 없어. 아무리 부부 사이의 일이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다 까버리는 건 이건 307조 1항 진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됩니다. 단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뭐 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가벼워지니까 이때 갑이 기른정을 변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 한 달에 며칠이나 집에 들어왔습니까? 거의 들어왔죠. 거의 흔한 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지랄하고 있네. 한 달에 2, 3일 들어와 놓고 매일 들어와요. 그리고 당신 차 세금 누가 냈어? 내가 냈겠죠. 냈겠지. 영수증 있어요? 기른정 씨가 다 냈어. 영수증 봐. 지금 편승엽이 뭐 개망신 당하고 있죠? 그러나 변호인이 뭐 하려고? 자기 변호를 의뢰받은 기른정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진실인 사실 이렇게 까발리는 것은 비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뭐 위법성 조각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고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범인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아니 신도가 고해성사를 했는데 신부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찔러버리면 누가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겠느냐고. 이거 위법성 조각됩니다. 단 고해성사를 안 하는 것이 범죄인 것이지 범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지. 세 번째 줄 정도를 초과해서 단순히 범행을 은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도피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뭐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바로 아래 판례가 소위 원주 교구 문규현 신부 사건이에요. 미국 문화원에 방화를 저지른 자들을 원주 교구에 숨겨주고 있다가 경찰에 뭐 탈로가 나가지고 검거가 될 것 같으니까 범인들을 뭐 두 번째 줄 적극적으로 원주 교구에서 다른 데로 도망시키면서 뭐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까지 제공해줬다면 이건 단순히 묵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행동하고는 다른 거거든. 이건 범인은닉죄 성립돼요. 3. 언론기관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 행위.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통신 대화 내용을 보도해서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소위 국정원 미림팀이 소위 불법 도청을 한 삼성 이건희와 중앙일보 사장 홍모시기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다 공개해버렸죠. 뭐라고? 검사들은 떡값집은 좋아하는데 판사들은 만만치 않으니까 판사들은 돈으로 접근하지 말고 판사들이 좋아하는 술이나 이런 걸로 접근해봐라 하는 지시를 내리는, 이건희가 지시를 내리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MBC에서 공개해버린 거지. MBC에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자, 요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데 도청을 하고 도청 자료를 공개했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310조거든. 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때는 위법성이 부각되어 바로 과연 이건희와 홍석현이가 주고받은 그 대화가 그 위법성 조각 사유 310조에 해당할 만큼 공익성 내지는 정당성 인정될 것이냐를 놓고 2번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고 3. 그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서 달성되는 이익과 가치를 초과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에서 나온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하여간 우리나라 대법원은 왜 이렇게 삼성에 약해? 삼성 유죄 판결 떨어지는 꼬라지를 못 봤어 내가. 아니 310조가 왜 있어? 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입니다. 그 기업 회장이 불법을 저지르라고 홍석현하고 또는 부하고 한 얘기들을 몰래 녹음해서 공개하고 또 그 변호사 하나가 그 자료 다 공개했잖아. 누구한테 뇌물 주고 언제 모 검사한테 뇌물 주고 한 거 그걸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310조에 해당되는 거야. 온 국민의 관심사거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대기업인 삼성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거든. 당연히 310조 위법성 조각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해줄려니 말이 길어지고 있다 헛소리 해야 되는 거야. 헛소리 해야 되는 거야. 결론으로 말하면 그걸 공개하는 것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공개하는 이익이 훨씬 커야 공개가 가능한데 훨씬 크지도 않는데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적용 범위 불법 녹음과 관련된 행위 주체가 두 번째 줄 언론기관이나 종사자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바로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 미림팀이라고 했죠. 타인 간의 이건희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해서 생성한 도청 자료를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거. 이거 바로 위에 판례가 이 뜻이야. 이건 위법하다. 한편 국회의원이 동그라미 2번 국회의원 노회찬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떡값검사 명단을 입수한 다음에 이걸 중요한 걸 왜 이렇게 많이 빼먹었어? 요 국회의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 요거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직무와 관련해서 한 직무 부수행위로서 요거
소위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을 갖게 되죠. 이건 면책됩니다. 면책되는 거고. 그런데 이 노회찬 의원이 기자실에서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뉴스에 안 나오는 거야. 삼성이 이거 틀어막은 거지. 뉴스에서 안 뜬 거야.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뭐 이 신문사 이 새끼들 말이야. 명단까지 다 공개했는데 신문 안 뜨니까 그래? 할 수 없지. 이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이걸 공개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한 면책 행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건 면책 안 된다. 면책. 위법성 조각 안 된다. 면책 안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이 빠져 있고 위에 게 빠져 있고 지금 밑에 거만 여기 설명한 겁니다. 불법 녹음 자료를 입수한 후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줄 끝부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맨 끝부분 형법 20조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단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이건 정당 행위 면책 인정됐어요.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자, 지금까지 본 이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의 한 예를 들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사회상규가 핵심이고 사회상규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상적인 규칙으로서 법질서, 정신이나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춰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아이고 더럽게 길게 설명했는데 내 책에도 그렇게 설명해놨어. 그러나 이렇게 해봐야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도를 지나치지 않는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고 바로 이 사회적 상당성. 사회적 상당성은 두 번째 줄 것 부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일반 원리이다.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하는 기본 원리라고요. 이때 사회상규성이 인정되려면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두꺼운 것이 전부 괄호를 치고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올바르게 배열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적어도 정당행위가 되려면 1.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 간의 법익 균형성, 그리고 긴급성, 다른 수단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춰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이 판례가 소위 말하는 이거 다음 페이지에 3번 판례예요. 시장 번영의 관리 규정에 위반해서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다든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이사회 결의와 시장 번영회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 점포에 대해서 실시한 단전 조치. 요게 바로 지금 설명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나온 겁니다. 요거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로도 시험에 나왔고 요 두꺼운 글씨 단어를 전부 배열하라 요거로도 나왔고 시험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지금 우리 이 건물도 상가 건물이잖아. 근데 우리 학원은 매달 관리비를 잘 내는데 저 옆에 있는 회사는 지금 5개월째 관리비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아니 다른 상인들은 돈 낼 거 잘 내는데 이 자식이 몇 개월씩 안 내면 어쩌자는 거야? 계속 안 내게 냅둘 수도 없고 그때 바로 여기 관리 규약이 있다고. 상가 건물마다 달라.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기를 끊어버리자. 그런 놈 놔두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규약대로 5개월 이상 연체하니까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니까 단전 조치 들어갔다면 일반적으로 전기를 그냥 끊어버리면 무슨 죄? 업무방해죄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기를 끊으면 업무방해죄지만 바로 이러한 시장관리 규약 등에 의해서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의 도발이나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는 이건 정당행위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데도 팔을 꺾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경찰한테 폭행을 가해서 상처까지 입혔다면 그때는
그건 정당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가. 좀 세게 가면 정당방위, 가볍게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뭐 왜 이러세요 하고 뿌리치고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정당행위지만 경찰을 패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코뼈를 부러뜨렸다면 이건 정당방위가 됩니다. 경찰이 잘못이지 불법 체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적법한 체포를 하는데 경찰관을 그래 패가지고 다치게 했다면 그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됐지. 다음 페이지에 법령상 징계권 없는 죄 적절한 징계 행위도 괜찮아요. 타인의 자에 대한 징계 행위. 예를 들면 실화가 30대 중반에 남자가 길을 가는데 중학급밖에 안 되는 것들이 골목길에서 서너 명이 아저씨 하고 부른 거야. 실화 뉴스에 나온 거야. 왜? 니들 뭔 일이니? 갔더니 뭐 별일 아니고요.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남자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하고 씨아대기를 때린 거예요. 어디 어른들한테 담배불을 씨아대기를 팍팍 때렸어요. 자, 상식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교칙 위반 학생 뺨 몇 차례 때려주는 거 이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지만 담배불을 빌리는 싸가지 없는 놈 요거 좀 때려주는 거 이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그걸 그냥 놔둘 거야? 뺨 따기 따리면 괜찮아. 고정. 뺨 때려서 아까처럼 고막이 터지거나 그런 건 안 돼도 짜대기 때리면서 어른한테 어딜 담배불을 빌려 이 자식들아 하고 훈계하고 하는 건 괜찮아. 일반 개인이라도. 단 돌을 지나치면 안 되지. 거기서 돌로 머리를 찍어버린다든가 그 정도만 하지 않고 뺨 몇 차례 정도 때려주는 건 이건 괜찮다고요. 근데 그 뒤 왜 뉴스에 났냐면 뺨을 때리고 돌아서서 조심해 이 새끼들아.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칼로 등짝을 찍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누가 그걸 또 뽑아왔어. 이걸 칼을 뽑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 놈은 무슨 죄야? 칼로 찍은 놈. 살인이야. 내가 얘기했지? 해칼, 식칼, 과도 묻지 않습니다. 팔다리를 제외한 이런 데 찍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면 대부분 살인의 미필 조건이 인정돼요. 그래서 요즘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 중학생이고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겁도 애가리 없이 어디 아파트 단지 가다가 중학생 애들 남녀 애들이 한 5-6명이 거기서 담배 피고 있길래 거기다 한 소리 했다는 거야. 또 요 못 참고 조그만 것들이 담배 핀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째려보는데 갑자기 그냥 시퍼런 광선이 나와서 겁 먹고 그냥 얼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뭐하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뭐하래? 남자 두고 이 얘기 해주면서 칼에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 중학교 애들한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일이지. 죽는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집사람이 걔들한테 뭐라고 하고 조그만 놈의 새끼들이 겁대가리 없이 담배 핀다고 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돼요? 안 돼요? 돼? 그 정도는 괜찮아. 단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이 정도 말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역시 당신 비단 갚으면 사기죄로 깜빵을 가야 되는 수도가 있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지. 몇 천만 원 안 갖고 있는 놈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단 정도껏 해야지. 집안에다 기름을 뿌려가지고 전부 불태워 죽인다는 동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상식을 벗어나는 거야. 일단은 어딜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 빚을 못 갚는다고. 이건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시키겠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죽인다 살린다라고 했다면 그건 위법성 초과가 안 됩니다. 8월의 판례. 술에 취해서 계속 남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거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끌어안고 뽀뽀를 해줘야 되나? 그 미친놈을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뿌리치지.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뿌리쳤는데 술 취해가지고 붙잡다가 뿌리치니까 균형을 잘 못 잡잖아. 술 처먹고 균형을 못 잡다가 뿌리치는 힘에 비틀거리다 넘어지다가 바로 인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두개골절로 죽어버렸어요. 자, 술 취한 놈이 달려드는 걸 뿌리친 거 상식을 벗어나 안 벗어나? 그 뒷부분 빼고 죽은 거 빼고 그럼 술 취한 놈이
웃잡고 늘어지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뿌리치지 당연히. 그 뿌리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피해자가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이건 뭐 상당성 이탈 안 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된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줄 뚜껑 곳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똑같은 판례 밑에서 9번 판례 마찬가지죠. 술에 취해서 시비하는 놈을 뿌리쳤는데 뭐 죽어버린 거 똑같은 판례입니다. 판례 번호 1898 똑같은 판례네. 그 다음 1번부터 봅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정당행위가 인정된 거 1. 술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채권자가 뭐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뿌리친 거 2.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는 자를 뭐 밀고 당기고 한 거. 넥타이 이거 당기면 뭐 난 요즘 넥타이 안 차는데 넥타이를 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목이 졸리는 거야.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이걸 어떻게 해서 떼어내려고 실갱이를 하게 되는 거지. 3번은 아까 봤고 4번 교회 담임 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사나 판결위원회 판결문을 복사해서 신도들한테 배포한 것도 이거 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출교란 불교로 말하면 뭐 파문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워낙 전국에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소위 이단짓을 하는 목사들이 생겨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어떻게 지가 예수야? 목사가 어떻게 예수야? 지가 예수고 뭐 그런 미친놈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문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온 거야. 문경 그 목사 사건도 지가 목사를 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평소에 죽기 전에도 그랬대. 내가 예수인 것 같다고. 주변 목사들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랬지. 근데 이 인간이 어느 날 부활절 전날 며칠 앞두고 뭐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은 거야. 뭐 한다고? 예수처럼 자기가 죽었다 부활한다고. 부활이 안 됐지. 부활이 안 됐지. 바로 그런 목사가 신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를 따르라. 이런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무슨 교인지 모르겠지만 장로교라고 가정합시다. 장로교 본부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 미친 새끼가 저거 장로교 목사라고 장로교 얼굴에 뭐 먹칠을 하는 놈이지. 그때 바로 뭐 판결위원회가 있어요. 판사들이 판결을 못하잖아. 그건 종교 문제니까 그 장로교 본부에 판결위원회가 있어. 이 인간을 과연 장로교 목사로 인정해 줄 것이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너 나가 장로교에서. 이게 출교 처분이고 쫓겨났지. 교회에서. 후임 목사가 가서 신도들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목사가 갑자기 바뀌었으니 뭐라고 해명해야 돼? 전임 목사가 이런 짓을 해서 이건 도저히 장로교에서 쫓겨났다. 해명하기 위해서 뭐 그 판결위원회 판결문을 신도들한테 배포한 거 이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한편 5. 수지침. 수지침이 뭐야? 손에다 놓는 침이야. 옛날 일종의 따주기. 왜 체해가지고 속 잘 안 내려가면 여기 줄로 묶고 따주기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손에다가 여기 조그만 침 놓는 거야. 요 정도는 의사 아닌 사람이 해도 괜찮아. 수지침은. 그러나 침을 손에 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이런 데다 몸에다 채침을 놓으면 그건 안 돼. 의사면 없는 놈이 요 침 놓으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지만 수지침 정도 또는 뭐 안마, 마사지 요 정도는 아니 우리 딸도 가끔 나 해줘. 아빠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많이 이거 굳었네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준다고. 엄밀히 따지면 뭐 근육 굳은 거 풀어주는 건데 사실은 뭐 치료행위지. 그러나 자식이 부모 이거 근육 뭉친 걸 조금 마사지 해주고 안마를 해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수지침 정도는 집에서도 괜찮아. 단 채침은 안 돼. 그 끝에다가 채침 안 됨 이렇게 해놔서. 역시 6번도 귀찮게 따라오는 사람 뿌리친 거 죄 안 되고. 7. 택시 운전사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출발한 거 계속 나오네. 정당한 이유 없이 멱살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끌어당기니까 뭐 뿌리치고 밀친 거 괜찮습니다. 마지막 10번도 마찬가지야.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유리창을 타고 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여기는 오줌 쌌단 말은 없죠. 오줌 싸고 가니까 집에 있던 여자가 왜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냥 여자 보고 막 욕도 하고, 그래서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계단 있는 데서 어깨 부위를 좀 밀었는데 역시 술에 취해 가지고 균형을 못 잡고 계단 부위에 넘어져 가지고 뭐 이마를 부딪혀서 두개골절로 사망했다면 이거 뭐 정당성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이건 순경시험에도 나온 판례죠. 뽕밭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 소를 뭐 고삐가 얽혀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고삐를 낫으로 끊어버리고 끌고 나온 거. 그럼 냅두면 그냥 계속 거기 뽕밭에서 뽕나무를 박살낼 텐데 소가 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삐를 낫으로 끊어버린 거. 원래는 뭐 남의 고삐를 낫으로 끊어버리면 손괴죄지만 뭐 자기 뽕밭이 지금 박살나는데 그럼 내버려두나 그 소를. 그 다음 역시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달려드니까 뿌리치는 거. 그 다음 14번.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뭐 고소한 사람을 쫓아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간다 하고 밀당을 하다가 뭐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자, 이때 바로 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려고 했다면 이게 주거침입죄 아닙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과 집주인과 밀당을 하다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던 자의 손가락이 다쳤다면 이건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지. 왜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지. 이거 집주인한테 상해죄 위법성 조각됩니다. 그 다음 16번도 마찬가지죠. 단수조치, 단전단수조치한 거. 17번 집회나 시위 목적 달성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뭐 다만 17번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도를 지나친 경우는 안 돼.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소음, 이 소음 밑에다 줄 긋고 이게 몇 데시벨이었더라? 72데시벨인가까지 올라갑니다. 72데시벨이면 항공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음이 72데시벨 정도 돼. 그러니까 보통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좀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72데시벨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센 확성기를 사용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귀가 멍멍했다는 거야. 하루 종일. 요 정도면 뭐 도를 지나친 거지.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19번 18번도 요거 뭐 소위 도로 행진 시위를 한 거 요것도 원칙적으로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3보 1배에 행진을 하면서 뭐 시위를 한 거 위법성 조각되고요. 19번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그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거 역시 위법성 조각되고요. 21번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가 이재용이한테 불법 상속을 했대잖아. 편법 상속. 기자가 그걸 캐치한 겁니다. 이건희나 이재용이한테 지금 이런 편법 상속을 했던 자료가 왔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뭐 만나기 싫다. 그랬더니 기자가 뭐라고 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받은 이 자료만 가지고 그냥 보도하겠다. 해명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싫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협박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23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 발전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 대표 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서 자꾸 회의를 하니까 반대파들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니까 불만을 품고 회의실에 자물쇠를 잠궈 놔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갔다면 이거는 위법성 조각됩니다.
누가 잘못이야? 자물쇠를 잠근 놈이 잘못이지. 아니 주민이 이용하는 회의실을 왜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 지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데. 위법성 조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24번 2살, 3살짜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가 뭐 어린이고 놀이터가 있죠. 거기서 놀도록 내뒀는데 그 중에 딴 애가 뭐 자기 딸한테 와서 자꾸 핥히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와서 핥히려고 하니까 얘를 이제 밀친 거지. 너 왜 이러니 하면서. 근데 2살짜리니까 밀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넘어진 거지. 그걸 또 애 엄마가 본 거야. 싸움이 난 거죠. 왜 남의 애를 네가 때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로 번진 겁니다. 자, 엄마한테 잘못 있다 없다? 아니 그럼 자기 딸을 핥히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여자애는 얼굴 핥히면 이거 평생 안 지워지거든. 잘 안 지워져. 손톱을 핥힌 건 잘 안 지워지거든. 핥히려고 하는 걸 밀치지 그러면 밀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을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밀치는 바람에 이제 엉덩방위 정도 찐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사회상규에 위반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케 한 거. 이건 나중에 배임죄 횡령죄에서도 보게 됩니다. 형법 강론.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도 마찬가지야. 다른 이사가 또는 자신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고소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누구 돈으로 선임해야 돼? 본인 돈으로 선임해야 돼. 왜? 횡령이 개인이 저지른 범죄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을 끌어다 썼다면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 돈을 3천만 원을 썼다면 이거 그 3천만 원이 횡령이 되는 겁니다. 지 월급으로 해야지 왜. 단 소액 주주가 이 B 이사를 상대로 이사 자격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걸고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B 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돼 가지고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바로 이 직무집행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걸 풀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 이건 회사와 관련된 일이거든. 회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회사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횡령이 아니지만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회사 돈을 쓰는 건 이건 횡령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줄까? A가 아침에 출근하다 전철 안에서 여자 엉덩이 더듬어대다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지. 이 변호사 비용 누가 대야 돼? 지가 대야지. 회사 돈을 왜 여기다 갖다 끌었어? 지가 만져대다가 그런 걸. 지금 서지연인가 서현진인가 검사 하나가 미투를 했죠. 미투. 그 중에 조금 이제 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예쁘다고 한 것까지 성폭행인가? 예쁘다고 하면 여자 예쁘다고 한 거에 성폭행이라고 성추행이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한 거지. 예쁜 여자한테 좀 예쁘다고 칭찬해 준 게 이건 칭찬인지. 예뻐 보인다. 요건 조금 늦게 계속 더 예뻐 보인다. 요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엉덩이 더듬어대고 허리 끌어안고 했다면 이건 추행이지.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돼? 본인 돈으로 선임해야 돼? 지가 여자 더듬다, 여자 검사, 후배 검사 더듬다 걸렸으면 지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니까 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판례 다음 그 끝에다가 바로 이사 직무집행 이거 판례 있어.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댄 건 이건 횡령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판례를 외울 때 무식하게 외우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대비되는 판례를 2개를 다 보면 감이 잡혀요. 감이 이해도 되고 횡령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한편 2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재 대금 청구 소송을 걸면서 피해자한테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줘가지고 돈을 받아낸 거. 이게 바로 뭐 아무리 자기가 대금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뭐를 벗어나서 도를 지나치고 당신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가해가지고 돈 받아낼 목적으로만 협박을 했다면 이건 협박죄 성립돼요. 3번 가요 담당 방송 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 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20만 원 정도 금품을 28회에 걸쳐서 받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서세원이가, 옛날 서세원이도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했잖아요. 자기 회사 가수들 많이 틀어달라고, 순위 올려달라고 돈을 줬다면 이건 뭐 받아서는 안 될 돈이고, 그 돈 받았다면 이 프로듀서 이거 뭐 배임수재죄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판례를 몇 번 보면 뭐요, 가요 톱10이다 뭐다 전부 다 뭐 욕 나오지. 돈 주고 1, 2등 샀구나, 이런 것들이. 한편 6번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해서 불리한 민사 판결이 선고되자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한 거. 이건 무슨 죄인가? 사문서 위조죄. 항소장 이거 사문서 위조죄. 남편은 공무원 아니니까 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성립됩니다. 역시 7번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총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학생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총장 허가를 받아야지 학생회에 동의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착각한 건 이건 책임에서 위법성의 착오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착오의 정당성 인정 안 됩니다. 주거 침입죄예요. 그 다음 10번 판례로 가서, 이 판례도 3번은 나왔나 봐. 타 회사의 폐석 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구역 내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로 매서 선박 출입을 방해한 행위. 역시 뭐 이거 업무방해죄 성립됩니다. 그 다음 11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경찰관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가 이게 가스총이었어요. 사실은 가스총을 구입해서 소지한 것도 이거 불법이에요. 왜? 가스총 이건 무슨 총이건 총 소지하려면 경찰에 가서 뭐 신고를 해야 되거든. 아니 경찰이 왜 신고도 안 했을까? 이 사연이 충남이었는데, 온양경찰서 형사였는데, 이 경찰관들이 총을 주면 또 뭐야, 자살하고 또 쏘고 해가지고 사고를 쳐. 총을 뺏어버렸어. 사고를 자꾸 치니까. 그랬더니 또 이번에 뭐야, 범인한테 또 칼 맞아 죽고 뭐 경찰이. 그러니까 총을 주면 사고 치고 뺏으면 또 뭐 범인한테 찔려 죽고. 그래서 충남경찰청장이 총을 주면 사고를 치고 뺏으면 또 뭐야, 범인한테 찔리니까 총을 줄 수는 없고 사고를 치니까, 그렇다고 총이 없으면 범인한테 찔리지 말고 예산이 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가스총이라도 구입해서 소지해라. 공문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양경찰서 형사가 경찰청장님께서, 충남경찰청장님께서 뭐 가스총이라도 소지하라고 하니까 제일 싼 거 검색해서, 제일 싼 거, 돈 아까우니까 제일 싼 거를 구입했는데 그게 안전허가가 안 떨어진 가스총이야. 좀 비싼 건 안전허가가 떨어져서 안전허가증을 갖고 신청하면 되는데, 이건 그 허가증이 안 나온 거야. 아직 형식이 실험을 거치지 않고 뭐 안전 기준이 충족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싸게 가스총을 구입했는데, 증이 있어야 이걸 갖고 소지 신고를 하는데 증이 없으니까 증이 나올 때까지 그냥 개긴 거지. 그러다 뭐 걸린 거야. 이거 뭐 위법성 초과가 안 돼. 아무리 경찰이지만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건 이건 뭐 사회상규의 위반입니다. 조금 경찰관한테 억울한 감이 있지만, 아니 충남경찰청장이 불법 가스총 소지하라고 그래서 누가? 아니지. 적법하게 사서 적법하게 소지 신고해가지고 소지하라고 그랬지. 누가 불법 가스총 소지하라고 그랬어? 본인이 싸구려로 살려고 하다가. 그럼 사기 싫으면 사질 말든가 할 일이지, 불법 가스총은 왜 사가지고 소지를 하느냐고. 12번 유명한 사건이죠. 백범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를 뭐 정의봉으로 때려 죽인 인간입니다. 택시기사였는데
이게 바로 뭐 아무리 안두희가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처벌은 뭐에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지가 뭔데 가서 안두희를 패 죽여. 그리고 안두희가 죽기 전에 풀고 가야 할 숙제가 있었거든. 누가 지시를 했는가 이게 안 밝혀졌어. 안두희가 이제 죽기 전에는 얘기하고 죽겠지 하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걸 갖다가 그냥 파묻어 버린 거야. 무식하게 패 죽이는 바람에. 뭐 암묵적으로는 나와 있죠. 미국 사주도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뭐 사주도 하고 그래서 죽였다는 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나와 있지만 확실한 안두희 진술이 필요했었던 것인데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역시 13번 유명한 뭐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 한번 살펴보고 값도 비싸고 맛도 없으면 그냥 나와도 괜찮아. 주거침입죄 돼 안 돼? 안 돼. 메뉴 좀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게 주거침입인가? 그러나 식당에 들어가서 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면 이건 주거침입죄 성립됩니다. 유명한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고 그 초원복집에서 뭐 바로 그 김기춘이가 니캉네캉 남이가 김영삼을 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도청장치에 다 녹음된 겁니다. 역시 그때도 뭐 김기춘이는 처벌 안 되고 바로 뭐 그 도청을 한 놈들만 처벌받았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회찬이가 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뭐 그 떡값검사 명단에 올라간 놈들은 한 명도 처벌이 안 되고 노회찬만 뭐 통신비밀보호법 뭐 이런 걸로 처벌받았어요. 노회찬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검경이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나만 잡아다 처벌하더라. 저 검사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왜 검사들이 적폐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저런 건수뿐만 아니라 후배 검사 엉덩이나 더듬고 합의하에 해도 유부남이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진데 싫다는 걸 더도 못했으니 더군다나 그 여자 후배를 까마득한 후배를 그 다음 맨 아래 판례 권리실현 수단으로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퇴원하고 싶으면 부동산 나한테 넘긴다는 이 여기다 도장 찍어.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 남편이 강제로 깜빵 아닌 깜빵이지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부인이 도장 안 찍으면 안 내보내준다는 거야. 자 이거 공갈 협박 돼 안 돼? 돼. 안 찍으면 안 내보내주겠다. 이거 협박됩니다. 위법성 조각 안 돼. 그 다음 16번 다음 페이지 역시 시험에 나온 거죠. 저기 서울공공과 어디에 단군상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 환자가 가서 단군상을 또 부숴버렸어요. 성괴죄. 17번도 시험에 나온 거야. 소액주주가 회계장부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안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소송을 걸어야지 회계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가가지고 사무실을 뒤져가지고 회계장부를 찾아냈다면 이거 뭐 방실수색죄, 주거수색죄 성립됐어요. 18번 두 번째 줄끝 부분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뭐 채침을 시술했다면 의사 없는 자가 채침을 시술한 건 이건 위법이에요. 수지침은 괜찮지만 그 다음 19번도 똑같아. 두 번째 줄끝 부분 무면허 침술 안 돼. 의사면허 없는 자가 무면허 침술 이거 의료법 위반입니다. 20번 A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갑이 집 차주인 B씨가 집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점유하는 A 주식회사 명의의 트럭을 무단으로 가져온 거 이거 뭐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나중에 재산범죄 볼 때 자세히 보게 될 것이야. 갑 회사에서 집 차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화물차하고 관광버스가 주로 그렇지만 옛날엔 택시도 그랬어. 택시도 개인 택시를 하려면 택시 하나가 얼마 하나? 서울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개인 택시 하나에 최하 1억 합니다. 지방도.
서울은 더 비쌀 거야. 개인 택시 하나 살려면. 그것도 아무나 또 못 사.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하고 싶은데 한 대 1억 2억 하니 그냥 뭐 A가 갑 택시 회사에 가서 택시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 택시값 얼마나 되겠어? 2천만 원 정도 하지. 2천만 원을 내 돈으로 낼 테니까 갑 회사 명의로 한 대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건 내가 끌고 다니는 거지. 마치 개인 택시처럼. 그 대신 기브앤테이크 얘네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에 얘들도 뭐 생기는 게 있어야 명의를 빌려주지. 매달 집료를 납부합니다.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매달 100만 원씩 집료를 내기로 하고. 그러니까 갑 회사는 뭐만 명의만 빌려주고 매달 100만 원을 챙길 수 있고 얘는 뭐 1억을 안 들이고 거의 개인 택시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지입관계입니다. 이때 이 차 누구 거예요? 적어도 뭐 명의상 회사 명의로 돼 있다면 이건 회사 소유입니다. 왜? 차량 등록 중에 갑 회사 소유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A가 구입비 2천만 원 모든 차값을 A가 다 지불했다 할지라도 명목상으로는 갑 회사 소유이고 단지 A는 뭐 자동차를 지금 뭐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 점유거든. 점유. 이와 관련된 판례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이때 점유하던 차량을 다른 놈한테 A가 팔아먹으면 A 무슨 죄야? 응?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하는 횡령죄가 되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차량이나 차량 번호판을 지입료를 안 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끌고 오거나 차량 번호판을 얘가 몰래 훔쳐오면 무슨 죄예요? 이거 얘 무슨 죄야? 타인 소유라면 남의 걸 훔쳐오면 절도겠지. 근데 이 차는 원래 자기 거야. 자기가 자기 거를 훔쳐오는 걸 절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가 되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예요.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야.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 더 있어. 이때 지입료를 안 내니까 회사에서 짜증을 내고 너 차 회사 차고에 입고시키고 밀린 지입료 다 낼 때까지 회사 차고에다 놔둬. 그래서 회사 차고에 있는 지입차를 A가 이걸 훔쳐왔어. A 무슨 죄야? 응? 그렇지. 이건 절도야. 타인 소유의 회사 차고지에 있었다면 회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이건 절도가 됩니다. 요 세 개 관계, 요거 시험에 잘 나와. 요거 횡령, 권리행사 방해, 절도, 요 관계, 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A 주식회사 명의의 트럭을 무단으로 가져왔건 20번 마지막 줄 번호판을 무단으로 치고 가져왔건 다 자기 걸 가져왔기 때문에 절도는 안 되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21번도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걸 증거를 잡으려고 두 번째 줄 뒷부분 간통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방에 침입했다면 이거 뭐 주거 침입죄입니다. 지금은 간통이 아예 죄도 안 되거니와 간통이 죄가 되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예요. 허락 없이 들어가면. 간통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야. 자기가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간통이 죄가 되던 시절에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 뭐? 일반 개인이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지만 뭐 집안에 있는 건 현행 범인지 아닌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검경뿐입니다. 개인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뭐 경찰을 대동하고 가. 경찰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파출소 지구대에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 잡아야 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정말 바람피는 현장을 덮쳤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뭐 낭패거든. 경찰이 주거에 막 들어가가지고 현행범도 아닌데 들어갔다가 현행범 아니면 어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천호동 옐로하우스인가? 천호동에서 매춘하던 두 남녀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하니까 거기서 뭐 항의를 한 거야. 아니 남녀가 모텔에 대낮에 모텔에 있으면 다 성매매요? 경찰이 순간 당황을 한 거지. 그렇지, 남녀가 같이 있다고 다 성매매야? 돈 주고 성매매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여기서 뭐 급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네. 그러면 임의동행 합시다. 그런데 경찰이 무슨 실수를 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뭐 임의동행할 때는 꼭 해야 될 게 있어. 동행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거든. 알려줬는데 그 뒤에 탈이 난 거지. 뭐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끌고 간 거야. 자, 임의동행이다, 강제연행이다. 강제연행이야, 위법이에요. 그러니 경찰이 난감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자는 아줌마한테 확인해야 돼. 분명히 확실하죠? 아니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찰이 간통 현장도 아닌데 들이닥쳤다가 아니면 경찰 곤란하거든.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없고 틀림없이 같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는 안 됩니다. 그건 경찰 못 들어갑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니까. 가면 안 되지.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갱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가자, 뭐 경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확증 없이 못 간다, 뭐 그럼 또 이제 갑질하는 여자들이 뭐 난리치고 뭐 그래요.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간통 증거를 잡는다고 하지만 허가 없이 막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요. 22번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북한에다 돈 준 게 바로 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요거 위법성 조각 안 됐습니다. 23번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 한 두 번째 출구법은 낙선운동. 이것도 위법이야.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원만히 할 수 있지 특정인을 낙선운동하는 것도 선거운동이고 선거운동이라면 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한다든가 하면 이거 위법이거든. 사실 이런 것까지는 제한하면 안 되는데 이 낙선운동이 괜히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서 뭐 뇌물 받아먹은 놈, 전에 뇌물 받아먹고 유죄 판결 받은 놈들, 그리고 뭐 뚜렷한 이유 없이 군대 안 갔던 놈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이 둘 중에 하나 걸린 놈들은 국회의원에서 빼자, 찍지 말자. 그리고 명단을 쫙 나온 거야. 물론 이제 지금 야당, 옛날 여당인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한 80%고 야당도 몇 명 있었어, 한 20%. 요것도 불법으로 규정해서 다 처벌했습니다. 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봐. 최소한도 뭐 군대 안 갔다 오고 뇌물 처먹은 새끼들을 명단 올려가지고 공개해야지. 그래야 이 새끼 나쁜 놈이라는 걸 알 거 아니냐고. 그런 바람에 이게 못했어. 이때 당시 새누리당이 80%니까 여당이 압력을 가했겠지 또. 어쨌건 낙선운동 위법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그 다음 24번 부항은 괜찮아. 부항은 수지침처럼 그거 가지고 부항 좀 놓는 건 상관없지만 뭐 부항침은 부항 놓을 위치에다가 침으로 막 찌르고 뭐 일단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채침이 되는 거야. 손가락에다 좀 하는 건 괜찮지만 몸에다 침을 찌르고 여기다 부항을 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막 나오겠지. 그냥 부항 붙이는 건 의사 아닌 사람이 해도 돼. 여러분 저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여기 시퍼렇게 동그랑 이게 부항 붙인 거거든. 그거 괜찮아. 일반인이 해도. 그러나 침으로 찌르고 부항을 붙이는 건 요건 안 돼. 요건. 그래서 부항은 괜찮지만 부항침 요거 위법입니다. 그 다음 27번도 많이 나온 판례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이 뭐 위성방송 수신에 방해가 되는 유선방송 안테나를 없애달라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유선방송 회사한테 철거하라. 안 하고 있으면 뭐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이긴다면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해야지. 톱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잘라버린 거야. 뭐야? 손괴죄, 업무방해죄 성립되는 거야. 그 다음 28번 바로 용산이 아니라 논산 훈련병 사건. 아까 얘기했던 여긴 그게 빠졌지만 사실은 뭐
변 찍어가지고 손에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라고 하면서 뭐 원산 폭격시키고 깍지 끼고 팔굽혀펴기. 원산 폭격 정도는 나도 군대 생활해서 졸았어. 난 원산 폭격하고 졸았어. 차지만 않으면 힘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깍지 끼고 팔굽혀펴기는 못 하겠더만. 이거 몇 번 하면 여기가 다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아. 그거 하루 종일 시킨 거야. 원산 폭격과 팔굽혀펴기를 무지하게 시킨 거. 요거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강요죄 성립돼요. 그다음 페이지에 30번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 매수 자금으로 되어 있는 정책 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은 거. 하도 농사를 지려는 사람이 없어서 농사 지려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줘요. 농지 살 돈도 대출해주고 싸게. 그래서 500평을 산다고 해가지고 500평에 해당되는 상당한 돈을 대출해줬더니 이 인간이 100평만 사고 나머지 400평은 뭐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것도 요거 사기죄야. 요거 사기죄. 31번 의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한테 모발 이식 기계를 사용해서 이식하도록 한 거. 이거 의료법 위반입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게 뭐야? 역시 침 같은 걸로 머리카락을 찝어가지고 여기 안에다 찔러 넣어야 돼. 피 막 조금씩 납니다. 피부를 뚫고 안에다 머리를 심어야 돼. 이건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의사가 직접 해야지. 따라서 의사가 직접 해야 될 걸 조무사한테 시켰다면 이거 의료법 위반이고. 32번도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한 거. 자, 요거 협박죄 기수입니다. 혹시 이 판례 협박죄 기수 전원합의 재판례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할 학생 있나? 뭐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나?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뭐가 문제가 된 거지? 우리 다수설은 해악을 고지해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건 쌀벌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게 해악이 도달하고 그걸 상대방이 인지했을 때 협박죄가 기수이다. 요게 이제 우리 다수설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판례는 미안. 인지한 후에 두려움,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면 미수. 이랬었어요. 판례가 아니라 다수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수설이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 느끼지 않았으면 미수. 그런데 바로 이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이 해악의 고지가 도달돼서 피해자가 인지를 했다면 공포심을 느꼈건 안 느꼈건 요때 기수로 봐야 된다고 우리 판례가 판시한 거예요. 실제 이 사례에서 이 보안과 소속 경찰관한테 협박을 받은 상대방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경찰이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 빚을 빨리 갚아라 말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찰이 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에 개입해? 상대방이 콧등으로도 안 드는 거야. 경찰이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빚을 갚아라 말아야.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협박죄 기수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라고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지하면 기수이다. 그래서 또 시험 문제 하나 더 나와. 협박죄 미수는 따라서 언제 성립될 수 있다? 도달하지 않았을 때 미수가 되는 것이고, 도달된 뒤에 인지를 했다면 공포심 유무를 불문하고 기수가 되기 때문에 도달을 안 했다든가 도달했는데 인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때 협박죄 미수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인지를 했다면 공포심 유무를 불문하고 기수로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수설은 볼 필요도 없어. 시험에도 별로 안 나오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의 내용을 알았을 때 기수이다. 시험 문제는 뭐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왔고 실제 OX, X야.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미 기수인 겁니다. 따라서 협박죄 미수는 아예 도달이 안 됐다든가 도달이 됐다 할지라도 인지를 못한 때만 성립되는 것이고 인지한 뒤에는 무조건 기수예요. 협박죄 기수입니다.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에다 줄 긋고 그 밑에다 뭐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아도 요거 기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건 강론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협박죄를 볼 때. 그 다음 쭉 내려와서 37번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의 위법한 제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에서 경찰관들한테 PVC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체증 장비, 카메라 같은 걸 빼앗았다 하면 폭행 행위를 했다면 이거 뭐 폭행죄 성립되고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38번 속칭 생일빵하다 애 죽인 거 요거 폭행치사죄.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진 판례라고 했나? 맨 뒤에 국방색 점퍼. 인과관계는 그렇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위법성은 조각 안 돼. 결과적 가중범위 안 된 판례고 폭행은 되지. 폭행은. 이와 똑같은 판례가 하나 뭐가 있었죠? 삿대질 사건이지. 삿대질 사건. 삿대질 사건과 생일빵 사건 둘 다 폭행치사에서 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폭행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은 안 됐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왜 나왔나? 위법성은 조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안 된 거지 위법성이 조각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39번 마취 전문 간호사가 함부로 뭐 척추 마취 시술을 한 경우 간호사가 무슨 마취를 해. 의사가 해야지. 이 의사도 이 마취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여중생이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하다가 팔이 이제 부러졌는데 여기 어디 병원에 모 병원에 입원해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영원히 마취돼서 죽었어. 그래서 마취는 조금 과하게 하면 죽어버리고 조금 덜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취가 덜 돼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그 영화도 있지.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살짝 덜 된 상태에서 수술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지. 지금 의식은 반만 있는데 엄청 통증. 그 통증 때문에 뭐 정신 이상 증세로 사람 막 죽이는 그 영화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예고편에서. 그러니 마취는 조금 심하게 하면 잘못하면 죽고 살짝 덜하면 통증을 다 느끼니까 특히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마취가 잘 안 돼. 왜? 알코올 성분이 여기 일종의 마취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생긴 거야?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술 많이 먹으면 마취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심각한 의료행위인 마취를 간호사한테 맡겼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42번 사채업자가 이게 초등학교 또 제대로 안 나온 아줌마야. 아닙니다. 그 판례 아니네. 이 사채업자 아줌마는 저 뒤에 책임에서 이제 나오고 그 책임에서 보기로 하고 이 사채업자가 이 아줌마한테 사채를 빌려줬는데 사채를 못 갚은 거야. 사채업자들은 무서운 놈들이거든. 실제 한강변에서 사채 안 갚는다고 사채업자가 귀를 하나 잘랐어. 면도칼로.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왼쪽 귀, 그 다음 달에도 못 갚으면 목을 따. 그래가지고 오른쪽 귀를 잘린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붙잡힌 놈들도 있어. 무식한 놈들이거든. W녀가 사채를 쓰고 안 갚으니까 W녀한테 두 가지. 첫째, 뭐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한테,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이미 뭐
결혼 한번 해서 다른 남자 자식까지 낳았다는 사실도 알리겠다. 뭐 결혼한 적이 있다. 과거를 알리겠다. 자, 이 정도면 쫄아 안 쫄아? 좁니다. 이 정도면 쫄고. 자, 이때 사채업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돈 안 갚으면 깜빵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돼 안 돼? 그건 되거든. 그런데 뭐 사채를 쓴 사실을 가족한테 알리겠다. 과거에 남자, 과거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리겠다. 이 정도 얘기했다면 이건 뭐 도를 지나쳤죠? 도를 지나쳤죠. 여자 과거까지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건 협박죄 되고도 남습니다. 43번 판례도 시험에 나온 거야. 거의 다 내가 짚고 넘어가는 판례는 다 기출로 시험에 나온 판례거나 최근 나온 판례는 가망성이 높은 판례야. 감사가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출입카드가 정지돼 있는데 아침에 경비원한테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뭐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들어갔다면 하드디스크를 훔친 것도 절도지만 뭐 감사실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고 이거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만일 출입카드가 정지가 안 됐다면 들어가도 되지. 아직은 감사니까. 결근까지 하고 출입카드가 정지됐다는 건 잘렸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런데도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입니다. 그 다음 46번 갑주식회사 임원이 자동차 판매 요 시스템 세 번째 줄 중간 내부 전산망 전체와 고객관리 시스템 중 자유 게시판에 대한 접속 권한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돈 내고 사용하는데 이거 뭐 업무방해죄 인정돼요.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아니 돈까지 내고 사용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돈 냈는데 왜 접속 권한을 차단을 해? 그 다음 47번도 시험에 나온 거죠. 인터넷 카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해서 특정 신문, 뭐 흔히 말하는 조중동이지 뭐야, 조선중앙동화, 소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에다가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한테 협박을 한 거야. 조선중앙동화에다 광고 내지 마라. 우리 불매운동 하겠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뭐 세 번째 줄 광고 중단을 압박하면서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 글도 게시하고 그리고 뭐 광고주들한테 사과 광고도 올려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이거 뭐 업무방해죄, 강요죄 다 인정돼요. 단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이지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 아닙니다. 신문사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다음 48번 갑정당 당직자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옛날 소위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때요. 새누리당이 소위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왜?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문으로 잠가버리고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FTA 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뭐 들어가려고 했더니 바로 뭐 경위들이 막고 국회 경위들이 요거 막아서니까 경위들을 밀치고 그 다음 소화기 같은 걸 뿌리죠. 소화기 물을 분사한 거, 집기를 손상하거나 소화전에서 물을 뿌린 거, 소화기 물을 뿌린 거, 물 분사한 거. 자, 요거 업무방해죄 내지는 손괴죄. 업무방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되지만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니 국회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못 막게 왜 못 들어가게 막아? 이건
경위들이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불법이야. 따라서 들어가기 위해서 법원이 아니라 이 국회 경위들을 밀치고 한 건 이거는 얘들 잘못이고 얘들 잘못 아닙니다. 이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집기를 손상하고 소화 이걸로 빨간 소화기 쇠로 된 걸로 문고리를 부수고 문을 열고 물 분사하고 요건 공무집행 방해죄 인정돼요.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반대를 할 일이지 왜 이런 걸 뿌리고 부수고 해? 그래서 경위들을 밀친 부분은 무죄, 직기를 손상하고 소화전을 분사한 건 이건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인정됐어요. 50번 마지막 판례는 왜 옛날 판례가 이제 나와? 사단법인 진주 민속예술협회 이사장이 이사회 내지는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해서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면 이건 위법성 조각될 리가 없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이거 위법성이 조각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로써 정당행위를 다 받고 다시 저 앞으로 돌아가서 정당방위로 갑시다. 정당방위는 점심 먹고 2시부터 다시 보기로 합시다. 점심 먹고 봅시다.